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김소희입니다. 올해 65이 되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언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밥을 지을 때마다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을 하다가 멈칫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어느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는 여유도 생겼어요. 딸 지연이가 가끔 들러서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늘 괜찮아, 걱정 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괜찮았을까요? 밤이 되면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TV를 켜놓아도, 불을 환하게 밝혀놓아도 그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곤 했어요.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이제 정말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우연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태준 씨, 68배 그분은 저보다 3살 많았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쳤어요.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점차 길어졌고, 어느새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오래된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5년 전에 부인을 여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지요. 그냥 친구로 지내면 되지,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준 씨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고,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는 횟수도 늘었어요. 옷을 고를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 씨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라니. 요즘 세상에 누가 편지를 쓰나요? 하지만 그 편지를 받아든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소혜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들렸어요. 왜 안 돼?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남편에게 받았던 편지들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남편도 젊은 시절엔 이렇게 편지를 썼었지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낭만이 사라졌고 우리는 그저 평범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당신도 이해해 주시겠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그 옆에 놓았어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 지연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겠다고요. 지연이는 제 딸이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연이가 집에 들렀을 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는 소파에 앉으며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좋아하는 분이 생겼어. 네.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노인정에서 만난 분인데 참 좋은 분이야. 이태준 씨라고 엄마보다 3살 위시고.
엄마,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 톤에서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왕 시작한 이야기니 끝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혼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재혼이에요? 지연아, 엄마도 아직 뭐가 아직이에요? 엄마 나이가 65이에요. 그리고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신다고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친척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연아, 엄마도. 엄마, 제발 좀 생각하세요. 나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다고? 딸이 걱정하는 건 제 행복이 아니라 체면이었던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외로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가 외로우시면 저희가 자주 오면 되잖아요. 왜 꼭 재혼까지 하셔야 돼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먼저 갈게요. 그리고 그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대했던 축복은커녕 차가운 반대만 돌아왔어요. 딸이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죄송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딸한테 말했는데 반대를 하네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혜 씨,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태준 씨의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어요.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도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창밖을 바라보니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여러분, 저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 행복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딸을 위해 이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요? 제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엄마니까 참아야지. 자식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제 방안을 비추고 그 빛 속에서 저는 오래된 편지함을 꺼내 들었어요. 남편의 편지와 태준 씨의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의무와 사랑, 그 사이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 지연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지연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까?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 저 오늘 저녁에 민우 오빠랑 같이 갈게요. 저녁 준비해 주세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그리고 끊기 직전에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 일이라니. 제 재혼을 그렇게 부르다니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이 온다면 좋아하며 이것저것 준비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요리가 되지 않았어요. 냄비에 국을 끓이다가 멍하니 가스 불꽃만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와 아들 민우가 서 있었어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민우야. 어서 들어와.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지만 아무도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오늘 온 이유 아시죠? 알아. 그분이요, 이태준 씨. 정말 재혼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진지해. 그 순간 지연이가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려 퍼졌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가 엄마 모시는 게 부족해서 그래요? 지연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외롭다고요? 그럼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민우 오빠도 자주 오라고 할게요. 지연이는 옆에 앉은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민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누나 말이 맞아. 엄마, 우리가 더 자주 올게.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늘 바빴고 지연이도 자기 일로 바빴어요. 그들이 자주 온다 해도 그건 의무감에서 오는 방문일 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그런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사랑하고 싶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단순히 외롭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65이에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이제는 편안하게 손주들이나 보면서 사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65이면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 편안하게 살라는 게 뭔데? 그냥 죽을 때까지 혼자 있으라는 말인가?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어쩐지 두려움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이에요. 아직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신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빠 친구분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연아. 그리고 친척들은요?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머, 너희 엄마 재혼했다며? 나이가 몇인데?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민우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창피한 존재야? 엄마가 행복하면 내가 창피해? 엄마,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너희 아빠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그 말에 지연이와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랑이 식은 지 오래였어. 우리는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산 거야. 서로 대화도 별로 없었고 그냥 습관처럼 같은 집에서 살았지. 엄마, 그게 무슨.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엄마에게 관심도 없었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 그냥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지.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인생마저 그렇게 살라는 거니? 혼자서 외롭게 그냥 참고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빠는요? 아빠는 어떡하라고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평생 엄마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우리 가족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다른 남자랑 재혼한다고 하시면 아빠는 뭐가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아빠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살고 싶어?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단 말이야.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연이가 민우를 쏘아봤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누나,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시면 오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빠는 남자니까.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딸이에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제가 감당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연이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못 있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그분이랑 재혼하시려면 저는 반대할 거예요. 끝까지. 지연아. 하지만 지연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한번 쾅 닫혔어요. 민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누나가 좀 충격이 컸나 봐요. 민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나 말도 이해는 가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간을 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그래도 엄마, 제가 누나 좀 설득해 볼게요. 민우도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어요. 텅 빈 식탁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의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어요.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지만 혼자 걸어가야 하나? 핸드폰을 들어 태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 씨,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이들이 많이 반대해서 곧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하지만 소희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물러나는 게 나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제 마음처럼 쓸쓸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선택하는 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의 체면을 위해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게 엄마의 도리일까요?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액자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빗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올 뿐이었죠. 저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 제 행복을 원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이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민우는 간간히 안부 전화만 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태준 씨와의 만남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산책하던 약속도,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시간도 모두 미뤘어요. 소희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준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애써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미안해요, 태준 씨.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태준 씨. 정말 미안해요.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앙상해지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요.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요함이 편안했는데 이제는 그저 외롭기만 했어요. 태준 씨를 만나면서 느꼈던 따뜻함이 지금은 그리움으로 남아 제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제가 간직했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열자 오래된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2살 때의 제 사진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저의 모습. 그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성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매주 성악학원에 다니며 무대에 서는 상상을 하곤 했지요. 내가 정말 무대에 서고 싶었지.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 꿈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집안일에 집중해야지. 노래는 취미로만 해.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 말에 순종했어요.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꿈보다는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상자 속에서 오래된 악보가 나왔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집.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곡들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연필로 적어놓은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1982년 12월 15일. 발표회. 이 노래로 무대에 서고 싶다. 하지만 그 발표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지연이를 임신했고 성악은 영원히 제 인생에서 사라졌지요.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둘러 눈물을 닦고 문을 열자 뜻밖에도 오래된 친구 윤미자가 서 있었어요. 소희야, 오랜만이다. 미자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희야, 너 울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먼지 때문에. 어서 들어와. 미자는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오며 미자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태준 씨와의 만남, 재혼 결심, 그리고 지연이의 강한 반대까지. 미자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희야, 너 또 참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나 너 잘 알아. 평생 남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 미자의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미자야, 지연이가 너무 반대해서. 그래서 딸 반대하면 너는 평생 혼자 살 거야? 소희야, 우리 나이가 65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래? 하지만 나는 지연이한테 나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소희야. 미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게 정말 좋은 엄마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오히려 불행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도 몇 년 전에 재혼했잖아. 처음엔 애들이 반대했어. 특히 우리 딸이 너처럼 엄청 반대했지. 근데 알아? 지금은 내가 행복한 거 보면서 안심해. 오히려 엄마 그때 재혼하길 잘하셨어요 라고 말해. 정말? 응. 시간이 필요해. 애들도 이해할 거야. 근데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해. 그래야 애들도 아, 엄마가 진짜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지. 미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소희야, 태준 씨 좋은 분이야. 내가 봐도 너 많이 좋아하더라. 그런 사람 다시 만나기 힘들어. 놓치지 마. 미자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참 동안 입지 않았던 밝은색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태준 씨를 만나면서 새로 산 옷들이었습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보았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나도 아직 늙지 않았어. 나도 아직 사랑할 수 있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 씨였어요. 소희 씨, 괜찮으시면 내일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공원에서 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태준 씨는 조금 수척해 보였어요. 저를 걱정한 것 같았습니다. 소희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태준 씨도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앞만 바라보다가 태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희 씨,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따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서 소희 씨를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 씨, 소희 씨가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면 안 되니까.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도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실해졌습니다. 태준 씨, 저는 안 그래요. 네. 저는 태준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을 남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태준 씨와 함께요. 태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혜 씨,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연이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설령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소희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무섭지만 해보려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요. 여러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엄마 마음대로 할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악보를 꺼내 피아노 앞에 놓았어요.
우리 집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건반을 하나하나 닦으며 저는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슈베르트의 들장미.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어요. 목소리는 예전만큼 맑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래를 부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아직 꿈을 꿀 수 있어. 나도 아직 살아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결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기로 했다는 것.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을 따라 내린 결정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를 불렀고 태준 씨와의 만남도 다시 시작했어요. 미자는 자주 들러서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소희야,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역시 사랑을 하니까 달라 보이네. 미자야,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또 포기했을 거야. 무슨 소리, 결국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난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미자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여자도 나이 들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미자가 집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희야, 이번 주말에 우리 부부랑 태준 씨랑 같이 식사하자. 우리 남편도 태준 씨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 정말? 그럼 좋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이에게 미자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둘이 직접 마주친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엄마 왔어요. 지연이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미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 미자 이모. 어머, 지연이. 오랜만이다. 얼마나 컸니? 미자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지연이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지연이는 어색하게 인사하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지연아, 미자, 이모랑 오랜만에 같이 차 마시자.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모랑 이야기하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자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소희야, 나 이만 갈게. 지연이도 왔는데 너희끼리 얘기해. 아니야, 미자야. 조금만 더 있다가. 괜찮아. 다음에 보자. 미자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며 저는 미안한 마음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자야, 미안해. 지연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알아. 괜찮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미자가 떠난 후 저는 지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아, 너 미자 이모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니? 엄마야말로 왜 자꾸 저 이모를 만나세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엄마 친구야. 오래된 친구고 그 이모 재혼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아, 무슨 소리야? 미자는 그냥 엄마, 저도 다 알아요. 저 이모가 엄마한테 재혼하라고 부추기는 거요. 부추기는 게 아니라 미자는 그냥 엄마를 응원해 주는 거야. 응원이요? 지연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진짜 응원이에요? 다른 사람 인생 망치게 만드는 게 응원이에요? 지연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인생이 망가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행복해지는 건데 왜 망가진다고 하는 거니? 엄마가 재혼하시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저는 어떻게 되고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힘들어요. 남편하고도 잘 안 풀리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엄마마저 저를 버리시면 저는 어떡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연이가 제 재혼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요. 지연아, 제가 지연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왜 다른 남자한테는 의지하시려고 해요? 지연아,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결국 엄마는 저보다 그 남자가 더 좋은 거잖아요. 지연이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반대해요. 그리고 저 미자, 이모도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저 이모 때문에 엄마가 이상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연아. 하지만 지연이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연이도 힘들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동안 지연이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알면서도 제대로 위로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 행복만 생각했던 건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오늘 지연이가. 괜찮아, 소희야. 나도 예상했어. 근데 미자야,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뭐가? 지연이가 힘들어하는데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게. 전화기 너머로 미자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야, 지금 딸이 힘들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게 아니라. 소희야, 들어봐. 내가 불행하면 지연이가 행복해질 것 같아? 아니야. 오히려 내가 행복해야 지연이도 엄마처럼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지연이가 힘든 건 남편 때문이지. 내가 재혼해서가 아니야. 그건 지연이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 미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미자야, 나 정말 모르겠어. 이게 맞는 길인지. 소희야, 내가 지금 흔들리는 거 이해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버텨봐.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지연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마저 저를 버리시면 태준 씨와 만났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소희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태준 씨. 그냥 좀 피곤해서. 따님 때문인가요? 태준 씨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 씨, 제가 정말 물러나는 게 나을까요? 태준 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희 씨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태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지연이를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미자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 소희야? 무슨 일이야? 미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안으로 이끌었어요. 들어와. 우리 남편 외출했어. 우리끼리 얘기하자.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자야, 나 정말 모르겠어. 지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미자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느끼는 죄책감,
그게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야. 엄마라는 이름? 응. 우리는 평생 엄마로 살았잖아. 엄마는 희생해야 하고, 엄마는 참아야 하고, 엄마는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웠어. 근데 소희야, 그건 잘못된 거야. 미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야. 엄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지연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내가 불행해지면 지연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지연이도 자기 행복을 찾을 수 있어. 미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나도 처음엔 너처럼 흔들렸어. 우리 딸이 반대했을 때 나도 포기하려고 했지. 근데 결국 선택했어. 내 행복을 선택했어. 그리고 지금은 딸도 이해해. 정말? 응. 시간이 걸렸지만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해. 그래야 지연이도 엄마의 행복을 인정할 수 있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자의 말이 맞을까요? 제가 행복해지면 정말 지연이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한번 믿어보자. 미자 말대로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김소희, 넌 할 수 있어. 내 행복을 선택해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딸의 반대와 제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자라는 친구가 제 옆에 있다는 것. 그녀가 제게 용기를 준다는 것. 과연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지연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마저 저를 버리시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소희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네, 괜찮아요. 지연이 때문에 좀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한편 지연이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지연이의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지연이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지연아, 오랜만이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친구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요즘 좀 바빠서. 남편은 잘 지내? 그 질문에 지연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철수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냉랭했으니까요. 뭐? 그냥 그렇지. 그냥 그렇다니? 우리 결혼한 지 20년 넘었는데 그냥 그렇다는 게 뭐야? 다른 친구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끼리 뭐. 남편이랑 요즘 어때? 지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대화가 없어. 집에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TV만 보고. 어머, 우리 집이랑 똑같네.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그래도 우리 남편은 나한테 관심은 있어. 가끔씩 선물도 사오고. 미영이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지연아, 너 엄마 요즘 어떠시대? 응? 엄마? 응? 저번에 내가 엄마가 재혼하신다고 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내가 반대하고 있어. 왜? 엄마 행복하시면 좋은 거 아니야? 미영이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라니. 얼마 안 됐다니? 10년 됐잖아. 10년이 어디 긴 시간이야? 지연이가 반박했지만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너희 엄마 이제 65이잖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부럽다. 수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내 엄마. 65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있다는 게 나는 50인데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벗어날 엄두가 안 나거든. 그 말에 지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70인데 아직도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 근데 내 엄마는 자기 인생을 사시려고 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미영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지연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 엄마가 재혼하면 진짜 창피해서 그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구들의 질문이 마음 깊은 곳을 찔렀어요. 나는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질투하는 거 아니야? 뭐? 내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나는 불행한데 엄마만 행복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을 정확히 찔린 것 같았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끼리잖아. 미영이가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지연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나 질투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남편이랑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힘들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데 엄마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게 너무 싫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만 행복하면 나는 어떡하나. 엄마마저 나를 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그런 생각만 들었어. 친구들이 지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아, 내 마음 이해해. 근데 있잖아. 내 엄마가 불행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맞아. 오히려 내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너도 용기를 얻을 수 있어.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겠다고. 수진이의 말에 지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데 내 엄마의 불행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미영이의 말이 지연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의 불행이 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 오히려 나도 엄마처럼 용기를 내야 하는 건데.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철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들어와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다녀왔어요. 지연이가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녁은 먹고 왔어요. 그래. 그리고 다시 TV만 보는 철수. 지연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대화도 없고 서로한테 관심도 없고. 철수가 TV를 끄고 지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철수의 무관심한 태도에 지연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행복? 그게 중요해?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고, 당신이랑 제대로 대화하고 싶고, 함께 웃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나도 피곤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럼 나는요? 나도 피곤해요. 나도 힘들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좀 쉬자.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연이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에서 이런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지연이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연이야. 지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남편이랑 너무 힘들어. 대화도 안 되고 매일 혼자 있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엄마도 외로웠을 텐데 나는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지연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엄마, 나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연아, 엄마 나는 사실 질투했어. 나는 불행한데 엄마만 행복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 정말 이기적이지?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내 행복만 생각하고 내 마음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 아니야, 엄마. 엄마가 행복하고 싶은 거 당연한 거야. 나는 그저 무서웠어. 엄마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아서. 지연아, 엄마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엄마가 재혼을 한다 해도 너는 엄마의 딸이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엄마 재혼하세요. 엄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모녀는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한편 저는 지연이의 전화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저를 이해해 준다는 것, 그리고 딸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 지연아, 너도 행복해야 해.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진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지연이는 자신의 질투를 인정했고 저는 딸의 외로움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와 화해한 후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소희 씨,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네, 태준 씨. 지연이가 이해해줬어요. 태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준비할까요? 준비요? 결혼 준비요. 간단하게라도 식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5의 나이에 다시 결혼식을 올린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만나야겠네요. 그러게요. 제 아들, 딸도 소혜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양가 자녀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연이와 민우 그리고 태준 씨의 아들 재민 45세과 딸 은주 42세가 함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들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셔서 제가 다 기뻐요. 재민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태준 씨가 좋은 자녀분들을 두셨네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딘가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결혼식은 언제쯤 생각하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정확히는. 저희 아버지 재산 문제는 이미 정리되어 있어요. 어머님과는 별도로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연이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아, 저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명확히 해두는 게 나중에 좋을 것 같아서요. 은주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은주 씨 좀 차갑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그냥 조심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산 이야기를 굳이 왜 꺼내요? 엄마가 재산 때문에 재혼하는 것도 아니고. 지연이의 말에 저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털어내려 했어요. 그래도 태준 씨 자녀분들이 반대하지 않았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친척 모임에 나가야 했어요. 시댁 쪽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오래간만에 가는 거라 긴장이 되더군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신우이 해숙이 절 반겼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해숙아. 잘 지냈니? 하지만 해숙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다른 친척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시동생 댁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소문 들었어요. 재혼하신다면서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아, 네, 그럴 생각이에요. 어머, 오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10년 됐어요. 그래도 그렇죠. 우리 오빠가 얼마나 형님을 위해 열심히 사셨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저도 그걸 잘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제 남은 인생이요? 형님 나이가 이제 65이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손주들이나 보시면서 사시면 되지. 왜 굳이. 신우이 해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 남자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언니 재산 노리는 건 아니고요? 해숙아, 그게 무슨 말이야. 태준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걸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던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해숙아, 태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이게 걱정하는 것처럼 들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형님, 우리 오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먼저 갈게요. 언니,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모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준 씨였습니다. 소희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태준 씨, 저 오늘 친척 모임 갔다가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소희 씨, 제가 소희 씨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태준 씨. 태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소희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태준 씨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태준 씨,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소희 씨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 씨, 설마 포기하시려는 건 아니죠? 소희 씨, 전화기 너머로 태준 씨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요즘 제 자녀들한테 많이 듣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랑 다 멀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태준 씨, 소희 씨,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만하자고. 태준 씨,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소희 씨.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반대하는데.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그냥 포기하자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 씨, 진정하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태준 씨, 알겠어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와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얼굴 보면 알아요. 태준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지연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응? 엄마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주변 사람들 말고 엄마 마음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태준 씨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지연아, 모두가 반대하는데. 엄마, 모두가 반대해도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의 행복은 엄마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엄마, 태준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태준 씨, 저예요. 소혜 씨, 태준 씨,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도 모두가 반대해도 저는 태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혜 씨, 태준 씨도 같은 마음이시죠? 한참의 침묵 후 태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소혜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뭐가 되든. 네, 소희 씨. 함께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에 뭔가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의 사랑은 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주변의 반대,
자녀들의 걱정, 사회의 시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지연이는 제 곁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용기 있는 엄마를 가져서. 그 말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입니다. 최악의 순간을 지나 이제 진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지연이의 격려로 다시 힘을 얻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일주일 후 저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지연이, 민우, 그리고 신우이, 혜수까지 모두 초대했어요. 태준 씨와 그의 자녀들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제 집 거실에 모두를 앉혔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어요. 다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예요. 혜숙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혜숙아. 그때는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오늘은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혼을 결심한 건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고민했고 많이 힘들었어요. 언니,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도 알잖아요. 오빠가 돌아가신 지. 혜수가 내 말 끝까지 들어줘.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빠와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3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그 30년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책임감도 강했죠. 하지만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진 않았어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언니, 그게 무슨... 혜수가 들어봐. 나는 22살에 결혼했어. 그때 나는 꿈이 있었어요. 성악가가 되고 싶었죠.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게 내 꿈이었어. 저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오빠는 말했어요. 이제 집안일에 집중해. 노래는 취미로만 해. 나는 그 말을 따랐어요. 착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으니까. 지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그래, 지연아. 너도 몰랐을 거야.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저 참고 살았어.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김소희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빠가 아플 때 나는 밤낮으로 간호했어요. 병원을 오가며 지쳤지만 내 마음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죠. 언니, 그래도 혜수가 나도 알아. 오빠가 힘들었다는 거.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처음에는 슬펐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사실이었어요. 혜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를 만났어요. 태준 씨는 나를 김소희로 봐줬어요. 누군가의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나로요. 저는 태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태준 씨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65의 나이의 말이에요. 엄마,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도 한 사람의 여자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대하시는 거 이해해요. 체면도 중요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중요하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해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언니, 미안해요. 나는 언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괜찮아, 해숙아. 너도 몰랐을 거야. 나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만 하고 진짜로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우야,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때 태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모두가 태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소혜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소혜 씨가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지만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혜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우리에게도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소혜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리고 태준 할아버지.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지연이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거. 저는 지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우도 일어나 절 안아줬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해숙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앞으로 왔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는 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해숙아, 오빠가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던 거 나도 알아요. 동생으로서 보면서도 언니가 힘들어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해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저는 해숙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태준 씨의 아들 재민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신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뻐요. 딸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재산 이야기를 꺼낸 건 제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늘 어머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진심이시구나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은주 씨. 이해해요. 그날 우리는 한참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평생을 참고 살아온 것들을 꺼내놓는 건 더욱 힘들죠.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을 말해야 진짜 이해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저는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착한 아내, 착한 엄마, 착한 며느리.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노래를 불렀어요. 슈베르트의 들장미.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만큼 맑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 마음을 담아 불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저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자유로워. 나는 이제 나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지나가죠. 그러니 우리 후회 없이 살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소중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태준 씨와 함께 걸어갈 새로운 인생. 이번에는 김소희로서 살아가는 인생. 그 길이 어떨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후회 없을 거예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이에요. 65의 나이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아니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작은 코사지를 달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선택을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지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 지연아. 너 정말 예쁘다. 엄마가 더 예쁘세요. 진짜 공주님 같아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떨리세요? 응, 많이.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지연이는 제 머리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엄마의 행복을 반대했던 게. 지연아, 이제 그만.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제 결혼 생활도 돌아보게 됐고, 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연아, 저도 이제 제 행복을 찾아볼게요. 엄마처럼 용기 내서요. 저는 지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내가 이해해줘서 엄마가 정말 행복해. 작은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는 않았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태준 씨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슈베르트의 들장미였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에스코트 할게요. 고마워, 지연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태준 씨 앞에 섰을 때 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희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태준 씨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간단한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에 우리는 각각 대답했어요. 이태준 씨, 김소혜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혜 씨, 이태준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가 환호성을 지르고
미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해숙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혜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요, 태준 씨. 간단한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다들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저도 기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언니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해숙도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소희야, 너 정말 멋있어. 내가 자랑스러워. 미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식장 작은 방에 들어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여보, 나 오늘 재혼했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안녕. 편히 쉬세요. 방문을 열고 나오니 태준 씨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혜 씨, 후회 안 하시죠? 전혀요. 태준 씨는요? 저도요. 소혜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예식장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6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삶.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그날 밤 태준 씨와 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소희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노래를 더 배우고 싶어요. 어쩌면 작은 발표회도 열어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앞자리에서 응원할게요. 태준 씨는요? 저는 소희 씨와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들 함께 가요. 좋아요. 함께 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65이라고 해서, 이미 늙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꿈꿀 권리가 있고,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반대도 있었고, 제 자신과의 싸움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며칠 후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남편이랑 상담 받기로 했어요. 정말? 네. 엄마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지연아, 잘했어.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용기를 보여줘서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 딸에게도 용기를 줬구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저도 재혼하고 싶은데 자식들이 반대해서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힘들었던 과정들, 그리고 결국 이루어낸 행복을요. 할머니,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분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요. 태준 씨와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해요. 때로는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태준 씨는 옆에서 들어주죠. 소희 씨 목소리 정말 좋아요. 과찬이에요. 이제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돼서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요, 소희 씨.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함께 차 한 잔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걷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행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남편과 함께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태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놀랍게도 지연이와 남편 철수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 지연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엄마, 저희 상담 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철수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외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노력하려고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우리 넷은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선택이 딸에게도 변화를 가져왔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65에 찾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꿈, 새로운 살.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돌아가신 남편 생각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나이 든 몸이 말을 안 듣기도 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꿈꿀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주변의 시선이 두렵나요? 자식들의 반대가 무섭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사세요. 저, 김소희는 65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태준 씨와 함께 새로운 여행을 떠날 거예요. 제주도로 가서 바다를 보고 오래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함께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